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최근 카카오가 시총 8위에 진입해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시총 1위부터 8위까지 적어봤는데요. 반도체, 건강관리, 2차 전지 관련주 등등등이 포진돼 있죠. 이 시장에 힘이 세진 종목들은 4차 산업혁명 흐름을 타고 부상했고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수혜주라고 읽혔으며 언택트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코스피 방향을 결정할 것임을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성장주의 독주 시대 이 표를 보시죠. 그대로 드러납니다. 26개 업종 중에서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그리고 IT 가전이고 시장을 큰 폭으로 뛰어넘어 주도하는 섹터입니다. 자, 그럼 하반기는 어떨까요? 자, 우린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져서 가격 부담을 받는 성장주여도 과연 괜찮을까 이건데요. 교보증권의 생각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성장주, 독주는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글로벌 환경이 저성장이고 저금리입니다. 성장주의 우호적이죠. 자, 둘째는 가치 스타일은 이익이 빠르게 감소하는데 성장 스타일은 이익 기여가 빠르다고 합니다. 결국 성장주라는 건데 가치주를 만약 보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고 관련 업종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될 때 그 시점으로 미루라라는 전략이었습니다. 1등의 무게가 무거운 이유는 지키거나 내려오거나의 문제이기 때문인데 그래도 1등을 할 수 있다고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장이 확인해 줄 겁니다. 이상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초기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노력해서 방송 만들 거고요. 아침부터 한 PD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료 납품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주식공장은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소통 창구를 오늘도 열겠습니다.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괜찮고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분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공유하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본방송 사수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한 번 더 들어야지 하시는 분들 저희 팟캐스트 팟빵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그대로의 내용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기자의 분석을 들으실 수 있고요. 이슈메이커 종목들 오늘 역할을 다 했는데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슈 메이커를 쭉 모아봤거든요. 네. 보시죠.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았습니다. 블록딜 소식이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에서 선정을 했고요. 이 중국향 매출 긍정적인 기대감이 서린 콜마비앤H를 매일경제TV와 MTN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상승세 이어간 조선주 그리고 오래간만에 상승세를 탄 항공주를 비롯해서 정부 정책 관련주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데일리TV는 대한항공 그리고 동구 SNC,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이죠. 현대 HCN, 스카이라이프 메가 이슈 속에 재평가받았던 종목입니다. LNG선 수주기대로 한국조선해양이 선정됐고 실적 회복, 중소형 의류주, 이 강세 이런 부분으로 TBH글로벌, 마지막으로 태용이 선정됐죠. 한국경제TV는 유니슨, 서울바이오시스, 한진칼, 그리고 KMW, 매일경제TV가 GS건설, 현대미포조선, 서울바이오시스, MTN이 천보, 하나시스템, 셀트리온, 오이솔루션, 이마트를 선정했습니다.
네, 고병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의 특징주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분석 좀 부탁드려요. 네. 우선 뭐 오늘 시장 특징주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좀 회복세에 있는 만큼 뭐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뭐 제약, 바이오 업종 외에도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면서 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뭐 기업들도 그동안 좀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러한 움직임들이 뭐 오늘 특징주에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메이커 그 역할을 좀 톡톡히 하는 종목들 각사에서 선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기자님이 보시기에 오늘 첫 번째 종목 뭐로 꼽아야 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특징주는 뭐 매일경제와 MTM에서 꼽은 콜마 B&H를 선정했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일지 좀 들어볼게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네, 우선 뭐 전날 콜마 B&H 주가는 뭐 17%대 상승 마감하면서 뭐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 뭐 오늘도 뭐 한 5% 안팎의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뭐 콜마 B&H 주가는 뭐 52주 신고가뿐만 아니라 뭐 최근 3년 이래 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 국내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주요 파트너사의 중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어제 17% 넘는 급등세로 종가를 형성했고, 오늘 12% 장중에 넘게 상승했고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여기 주요 고객사, 사업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애텀이 저것도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우선 콜마 B&H는 건강기능식품과 뭐 화장품 제조 판매를 뭐 주력으로 하는 회사고, 현재 주요 파트너사인 애터미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쇼핑몰을 본격적으로 오픈하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뭐 흥행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뭐 애터미는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약 한 달 만에 뭐 300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확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뭐 한국 회원 수가 350만 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뭐 좀 성공적인 출발이라 할 수 있고, 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쇼핑몰을 오픈해서 제품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뭐 애터미의 중국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콜마 B&H의 중국 사업도 뭐 날개를 달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역시 이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또 호재성 그런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섹터가 있거든요.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오늘 이슈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 진출에 대한 중요성을 또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볼까요? 네, 뭐 콜마 B&H의 경우에는 뭐 코로나19 불황 속에서도 뭐 건강기능식품과 면역력 강화 제품 수요 증가로 뭐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뭐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1,291억 원, 영업이익 241억 원을 기록했는데, 뭐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44% 증가한 규모입니다. 뭐 회사 측은 뭐 또 다른 주력 사업인 뭐 화장품 제품 판매가 뭐 부진했지만, 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뭐 사람들이 건강과 뭐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뭐 전체적인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고, 뭐 이처럼 현재 국내에서 꾸준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뭐 애터미의 중국 진출까지 더해진다면은 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뭐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유의미하게 해외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독보적인 그런 또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의 성장성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성장 보고 따라가는 매수 심리가 또 강하니까요. 자, 콜마 B&H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현재 7% 상승세 이어가면서 42,050원 선을 기록했고요. 오늘 장중에 44,15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주 가볼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이데일리에서 선정한 대한항공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네, 우선 뭐 대한항공을 비롯한 뭐 항공 관련 업종들이 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뭐 가장 큰 낙폭을 뭐 경험한 업종 가운데 하나이고, 맞아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뭐 지난 3월 장중 주가가 뭐 12,000원대까지 내려가는 등 뭐 연초 대비 최대 50%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하지만 최근 들어 뭐 항공업종 주가가 뭐 서서히 기지개를 켤 조짐을 보이고 있고, 뭐 대한항공 역시
운항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뭐 주가가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앞서 결정된 국책은행의 1조 2천억 규모의 금융 지원도 최종 확정이 되면서 예. 이 역시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항공주가 튀어오르는 흐름들 반등의 힘이 있었거든요. 네, 날개치도 좀 시작했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재 제주항공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단지 시가 대비 상승폭이 약간 죽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항공 재개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건지 예, 그 부분 좀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우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좀 어느 정도 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 국가들의 입국 봉쇄 조치가 점차 네. 완화되고 있고 예. 코로나19 확산세가 특히 심했던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독일, 터키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을 했고 예. 이에 맞춰서 대한항공도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을 현재 13개 노선에서 32개 노선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여행 수요보다는 기업들의 해외 출장이나 공무 수요를 위한 목적이 크지만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경우 여객 수요 증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항공주 볼 때 산업 그 리포트 보니까 화물 수송 쪽은 괜찮은데 워낙 이 여객 수송 쪽이 네, 타격이 맞습니다. 심각해서 문제였는데 국제선이나 그런 수요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회복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럼 국내 쪽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이게 아무래도 국제선 수요 회복에 앞서서 예, 좀 국내는 이것보다 좀 빨리 정상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달 초에 좀 문제가 됐던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국내선을 중심으로 여행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지난 주말 국내선 여객 수는 이달 초 황금 연휴 때 일평균 여객 수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다만 항공사들의 경우에는 예. 국제선 수요가 전체 항공 매출의 80에서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만큼 국제선 노선 운항이 회복돼야 전체 매출이 그러니까요.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이제 코로나 여파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국제선 여객 수요 이런 부분, 노선 이런 회복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다들 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대한항공이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에는 보니까 한 5.6%까지 21,400원까지 가긴 했는데 현재는 21,000원 선에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네요. 대한항공의 현재 주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가볼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MTN에 선정한 이마트를 좀 이마트요. 골라왔습니다. 예, 예, 예. 이마트는 좀 꽤 오랜 시간 좀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예. 여기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더해지면서 주가도 덩달아 오랜 기간 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여러 종목들이 반등에 나섰고 반등장이 시작됐는데 예. 그 속에서도 이마트의 주가는 좀 시원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많은 주주분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고 하지만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마트에 대한 향후 전망이 좀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유통구조, 코로나19와 그런 산업 섹터에 대해서 증권 전문가가 낸 그런 분석 보고서를 봤는데 한국은 이제 코로나19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복이나 유통 쪽 구조가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증권사에서는 이마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우선 증권가는 일단 이마트에 대해 앞으로 주가 전망이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마트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5조 2,108억 원, 영업이익은 4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은 13.6%, 영업이익은 34.8%가 감소해서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고 하지만 실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예. 부진한 1분기에도 온라인이나 할인점 등의 선전은 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신세계 푸드나 호텔 사업이 적자가 커졌기 때문이고 예. 이를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2분기부터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온라인 채널이 균형을 찾고 온라인 쇼핑몰인 쓱닷컴 등 이런 강세를 보였던 사업 부문이 좀 네.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뭐 주가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마트 하면 이제 쓱닷컴 이런 부분으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맞습니다. 시장 잠재력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유통 구조의 변화 속에서 탑픽 중부터 이마트로 고른 증권사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기자님의 분석 함께 참고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마트까지 이렇게 특징주 3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특징주 공장 오늘은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해서요. 오전장 이어서 오후장의 그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현철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어떤 또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지 오늘 2030선까지는 되찾았어요. 현재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잠시 숨을 고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 오후장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네. 일단은 좀 파란색이 들어왔었죠. 종합주가 지수가 좀 내렸었는데 오늘 그래서 네. 넥타이는 빨간색, 파란색이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이제 어떤 색으로 변할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종합주가지수는 상승 추세 중이다 하는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추세라는 것은요, 한번 정해지면요,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안 꺾여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부산을 간다고 하고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한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서울서 누가 오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그런 방향을 틀어야 될 때 바로 90도로 방향을 180도로 틀 수는 없잖아요. 네, 인터벌이 나옵니다. 틀까 말까 이렇게 브레이크하고 잡았다 뺐다 이러는 게 나오는데 주시장도 똑같아요. 지금 상승을 달리듯 탄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50포인트 빠지고 100포인트 빠지고 이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제도 삼성전자 매수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ETF 매매하시는 분들도 올라가는 쪽에다 레버리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지금 경험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도 경제 지표들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2,000포인트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같으면요. 지금 경제도 안 좋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 또 코로나19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또 이제 앞으로 빠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인버스를 자꾸 매수하시는데요. 주식시장은 1+1이 2가 되는 데가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타서 가지고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그냥 굳어서 같이 가셔야 돼요. 가다가 못 가기 시작하면 그때 매도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개인 투자들이 오늘은 좀 매수를 하고 있긴 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한 3,7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한 2,700억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급 논리로만 보면은 조금 좀 부담이 되는데 요즘 우리가 속칭 개미 동학운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수급이에요. 시중에 유동자금들이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쪽에 예전에 아파트가 올라갈 때 보면은 20억, 30억씩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은 굉장히 야 저거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시중에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게 이제 누가 잘하나 이런 게임이 나온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지금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자꾸 내려간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지금 현대 미포조선 9%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1년에 예금 금리가 지금 1%도 안 되는데 삼성중공업 사셨으면은 지금 한 10년 이상 금리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 전출되고 있잖아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우리 조선업종들 얘기하면 또 할 얘기 많죠. 아직까지도 수주가 늘지 않고 있고 구조조정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 자꾸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항상 주식은 꿈을 먹고 성장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쪽에 LB세미콘이라든지 DPC라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올라오는 거는 앞으로 이제 공연이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중국도 개방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공연으로서 공연 문화가 이제 늘어날 거다. 이런 상상력이 발휘되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좋은 상상력을 가지시면 괜찮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엉뚱하게 망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테마 종목이라든지 3월달, 4월달에 우리가 기생충 영화 관련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도 막연하게 이제 그 좋은 얘기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19 얘기들은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단발성으로 반등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정도는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제는 철진한 그런 재료가 된다는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에는 주식시장이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방송 보시면 이런 것도 차근차근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리는 말에 타셔야 돼요. 지금 서 있는 말에 타가지고 가자고 자꾸 뭐 재채질을 하면은요 내가 힘들거든요. 근데 올라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막 달리는 데다가 그냥 엎어져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보면 어제도 삼성 SDI라든지 뭐 이쪽에 LG화학 또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주가가 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가다가 좀 멈칫멈칫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지금은 매도는 아니고요. 뭐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가 이제 잠깐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틈새장에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플러스 나면서요. 야 이제 못 올라가는 종목은 나 혼자뿐이 안 남았어. 이런 뉘앙스를 보이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항상 이렇게 순환되면서 올라간 종목은 좀 주춤거리고요. 또 내려와 있던 종목이 다시 올라오면서 점차적으로 힘맞추기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종합주가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면요. 지금 일봉상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가 양봉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양봉의 의미라는 거는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의미거든요. 차트 모양 보니까 어떠세요? 이거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매매를 해봤습니다만은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거 지금 그 5일평선하고 121평선, 이제 중장기 이평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장기 이평선 간의 이용률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좁히면서 이런 조정이 나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증시 격언에 보면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증시 격언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건 너무 좀 심하다 싶은데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이 빨리 바꿔줘야 돼요. 자꾸 이거 주식시장은 올라가는데 나 혼자 뭐 빠질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아무튼 상승 추세 중이니까 갈 때까지 가야 된다 이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는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 앞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수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거는 셀트리온 형제들이죠, 그죠?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SK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블록딜 내기 때문에 조금 주춤거리면서 이 종목이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1, 2 종목을 얘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주춤거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상승 추세 중이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고요. 자, 오늘도 종목별로 보니까 지금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그다음에 어제 급등했던 이쪽에 대북 경협주들 이런 것들은 좀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대북 경협주들도 글쎄요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돌아서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요즘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도 다 이렇게 좀 뉴스에 많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길목짓기 하시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어제 급등했던 명문제약이라든지 고려제약 이런 것들이 고점 부담이 좀 나오면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대신정보통신입니다. 이거 정치인 테마 종목이잖아요. 뭐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 급등해가지고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유승준 의원 얘기 또 해야 되죠. 유승준 의원이 대신정보통신 대표이사님하고 미국 유학할 때 같은 학교 출신이래요. 유시장 참 재밌죠, 그죠? 예, 뭐 서로 친하지도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신정보통신에서는 이제 우리는 대선 후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요 팬클럽 유심초라는 팬클럽에서 이제 우리가 대선 내년에 대선 후보에 나갈 거다 마지막 내 기회다 뭐 이런 언급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그런 뉴스 보고 쫓아가신 분들은 주식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물리신 분들 같으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지금 개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정받는다 그러면은 2,200원 선 근처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또 한번 뭐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조금 기다리신다면은 조금 피곤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고려제약인데요. 이 종목은 어제는 명문제약이 이런 재료 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어린이 괴질 얘기가 나왔죠.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코로나19의 변형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괴질병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잠깐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런 환자가 발생했다 뭐 이런 가능성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고려제약에서 괴질 치료에 쓰이는 게 아스피린이 뭐 특효약이 있다 성분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검증된 거는 없습니다. 주식은 하여튼 뭐 썰러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오늘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부담이 보이죠. 오늘 15,800원에서 좀 고점이 나오고 있고요. 올라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 종목도 좀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죠.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주식 매도는 기분 좋을 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틀 전에 10,000원에 사신 분들 같으면은 지금 15,800원 올라왔으니까 기분 좋을 때 좀 이제 매도하시고 한번 보신다는 거. 요즘은 뭐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한 2, 3일 올라오면은 좀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대학주들은 특히 매매하시는 데는 그런 패턴을 좀 잘 하시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려제약까지 특징 종목으로 살펴드렸습니다. 네, 개미아빠 배현철 대표님, 이 개미부대를 잘 이끌어주시고 계시는데 시청자 댓글 보니까 채채님이 항상 고심하시면서 이 종목을 주신다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5장 조금 더 어떻게 잘하면 우리가 이겨볼 수 있을까요? 해안을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 보시면서요. 네. 저희 저보고 이제 개미 아빠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네. 개미 할아버지보다 개미 아빠가 좋죠. 훨씬 낫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아빠 구실을 잘 해야 될 텐데, 네. 여러분들이 하여튼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자, 믿고 그리고 또, 보니까요. 또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네.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무료 채팅방, 노란 채팅방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혹시 보시는 분 있으면요. 노란 채팅방에서 내 이름, 내현철 이렇게 치시면 치시고. 저희가 또 오후까지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삼성전자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은 네. LG전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남들이 안 가는 종목, 남들이 얘기 안 하는 종목에서 먼저 이제 길목을 지키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요즘 트럼 스펠러라는 거 있죠. 집안에 이제 옷 있잖아요. 옷을 세탁하는 게 아니고 먼지를 털어준다든지 또 이제 우리가 세균 감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런 그 이름이 트럼 스타일러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대요. 그래서 요거 지금 쓰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LG전자 쪽에서는 또 가전 쪽에 굉장히 그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최초로 48형 OLED TV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가전 쪽에 지금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고 LG전자가 앞으로 이제 전장 부품에서 자동차 부품 쪽으로 좀 매출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은요. 지금 59,500원에 있는데 오늘 내일 정도에서 59,000원 볼게요. 매수 가격 59,000원 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앞에 고점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보겠습니다. 63,000원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57,000원인데 손절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59,000원에 살 건가 59,500원에 살 건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종목은요.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고 이렇게 공중 3회전 돌리고 이런 종목이 아니니까 더 편안하게 보시면서 종합주가에서 올라갈 때 같이 동반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LG전자 배현철 대표의 관심주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응이 또 즉각적으로 오네요. 배현철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배현철 대표의 색다른 시선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샵 3772 저희가 하루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도 드리는 이벤트 항상 하고 있습니다. 주시고요.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TV 이 방송 댓글도 함께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관심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요.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겸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실시간 그 문자를 쭉 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시가는 약했는데 지금 1%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자 질문에 이게 있었어요. 삼성전자 언제 뜰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래도 시각 좀 알려주세요. 듣고 싶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언택트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요.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큰 흐름에서 우리 증시도 약간 그런 모양을 띠고 있는 상황이죠. 조선주가 오늘 가장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언택트주들이 대표주들이 카카오나 네이버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찰나에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단순히 삼성전자는 주식만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6월 이제 둘째 주 목요일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3개월에 한 번 오는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는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이제 지수를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이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의 방향의 힘. 이 힘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띄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아서 오늘 상승하는 것은 크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이슈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내일 이제 홍콩 인권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다시 한번 좀 격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럴 때 삼성전자가 거기서 단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는 미중 간의 분쟁의 격화는 그리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2분기 역시 삼성전자 실적은 역시 불확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더라도 차트 역시 아직 60일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적인 좀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씩 비중을 더 늘리시는 전략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다른 종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열통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지금 환경상 삼성전자가 움직일 상황이 아니다라는 네. 것을 명심하시고 긴 호흡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관심주 공장 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뭐 종목 장세답게 다양한 종목들이 포진된 상황들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매일경제TV, MTN이 관심주로 담았는데요. 그 외에 뭐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 제약주, 전기차 관련주도 눈에 띄죠. 이데일리 TV는 동국 SNC, RT캐스트, 호텔신라, 서암기계공업, 콜마 B&H, 콜마 B&H는 특징주에도 있었는데요. 한국경제TV가 다산네트워크스, 이노메트리, 어부부 반도체, 한샘, 매일경제TV가 심텍, 한솔재지, 카페24, CIS, MTN은 위닉스, 플리토, 현대로템, 화일약품, 우리들 제약 제시했습니다. 네, 디지털맨 김현겸 과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과장님. 예. 네, 뭐 최고 네, 뽑나요? 네, 그거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채널 가볼게요. 네, 예. 일단 오늘은 이데일리가 가장 좀 종목들이 좋은 것 이거 같아요. 놓치면 큰일 날 뻔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왜 1등을 했을까요? 일단 오늘의 시장의 흐름과 맞는 종목들이 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장 오늘 강한 섹터는 풍력이죠. 풍력, 그린 예. 뉴딜의 대표 섹터로 부각되고 있는 풍력의 동국 SNC를 유니스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네, 유닉스는 예. 시작부터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예, 예. 동국 SNC, 뭐 태웅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한데요. 여기에 동국 SNC라는 종목이 이제 관심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콜마 B&H 개별 종목에서 어제부터 유난히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이데일리가 가장 좀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MTN 같은 경우가 좀 가장 오늘 기준에서는 4위예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 그 별로의 이유는 오늘 제약주들이 약 3개의 종목이 지금 꼽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오늘은 제약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죠. 네, 오늘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로템이 들어간 건 이제 어제 남북경협주가 오후에 떠서 들어온 것 같은데 역시 오늘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MTN은 오늘 기준으로는 좀 가장 종목들이 좀 맞지 않는 종목들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TV는 오늘 영광의 1위를, MTN이 4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좀 언급을 해드리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관심주 이제 정말 가볼게요. 네. 네. 콜마 B&H 저희 이데일리에서 꼽은 종목이죠. 앞서서 기자의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 좀 네. 색다른 시선을 좀 시각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종목 아까 어떤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의 화두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 네, 콜마 B&H의 지금의 주가 상승은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콜마 B&H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건기식이라고 하는 건강 기능 보조 식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죠. 예.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연을 맺고 있는 그런 이 다단계 회사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애텀이라는 그런 회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ODM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것 좀 설명해 네, 주실까요? ODM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OEM은 이제 주문하는 데에서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OEM 방식이잖아요. 네. ODM은 이 ODM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는 거죠.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 제품을 구성을 완료를 하고 이제 그 판매하는 회사한테 오히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니네 한번 상표를 붙여서 한번 팔아볼래? 이게 완전히 OEM하고 ODM하고는 다른 그렇죠. 회사입니다. 개발 방식을 알고 있으니까. 네, 갖고 ODM이 있고. 훨씬 이제 R&D 능력이 뛰어난 예, 회사.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사는 이제 ODM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회사이고 그 ODM의 주체는 이제 애터미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에다 이제 애터미와 콜마 B&H가 합작으로 공장을 졌어요. 근데 그 공장을 이제 지은 이유는 당연히 이제 애터미가 중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부터 매출이 나오면 이제 그 공장을 이용해서 매출을 늘리려고 이제 공장을 지어놨는데 네. 중국과 사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애터미가 중국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다단계 회사이기 때문에 이 다단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다단계 허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제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회원 가입을 시작을 했다. 중국에서 애터미에서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제 회원 가입을 시작을 했다. 근데 아직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 다단계 인증을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또 그 예. 단계,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 단계의 움직임에서부터 주가가 이 정도의 상승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완전히 이제 애터미가 다단계 승인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그 폭발력이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터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활로인데요. 애터미가 최근에 해외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급등한 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지금 가격에서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조금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건기식의 탑픽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 종목하고 같이 봐야 될 종목이 바로 지주회사인 한국콜마 홀딩스예요. 한국콜마 네. 홀딩스도 같이 보시면 만약에 콜마 B&H가 너무 비싸다. 한국콜마 홀딩스를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까 기자의 분석 보니까 현재 회원 수가 350만 명 획득을 했다고 하고 해모힘 이게 내수, 수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 근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적인 부담은 있는데 그러면은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게 아까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해머로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한 건 무조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국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중국 모멘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문한다 안 한다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방문을 한다라고 확정이 나면 그럼 한 번 더 모멘텀이 나오겠죠. 또
왜냐하면 뭔가 선물을 가져야 되고 그 선물 보따리 안에는 뭐 한알령의 완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다단계 뭐 애터미의 또 승인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신다면 주가가 이제 지금 5일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현재 5일선이 35,330원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거의 뭐 이제 15% 이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봤을 때는 약 37,000원, 8,000원 부근에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가격보다는 아직도 한 거의 10% 가까이 좀 더 아래의 가격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매수의 자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향 매출 기대감은 있지만 가격적인 부담은 있네요. 그래서 조정받았을 시에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관심주는 이제 한샘인데요. 한샘. 네, 한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알게 모르게 이 내장 인테리어 이런 리모델링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도 그렇고요. 현대 리바트 최근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굉장히 조용히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 또 LG 하우시스예요. 이런 종목군들은 다 하나같이 이 리모델링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대규모의 이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제재 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가격적으로 15억이 넘거나 뭐 9억이 넘으면 또 대출 같은 경우에 규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활성화가 되기는 당분간 쉽진 않지만 오히려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은 지금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경기 부양에 있어서는 이런 SOC 사업 관련된 이런 인프라 확대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 쪽에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한샘이나 현대 리바트 그리고 LG 하우시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사 역시 뭐 그런 관점에서 15일 날 91,1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85,100원 현재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21선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쉴 수 있어요. 조금 더 쉴 때 오히려 이 종목은 매수 기회를 좀 포착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그런 가격에 또 좋은 시점에서 또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샘만 볼 필요는 없고요. 한샘과 현대 리바트 그리고 LG 하우시스 이 세 종목을 같이 보신 다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종목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종목의 강점이 조금씩 달라요. 한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하우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이라는 거대 이제 유통 그룹을 끼고 있죠. 뭐 그러면서 최근에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는 현대 리바트가 더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LG 하우시스는 최근에 보고서는 매도 보고서가 나오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훨씬 내부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LG 하우시스는 더 다양한 사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세 종목 중에 좋은 종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샘 리하우스 대리 점수 1년 만에 5배로 늘어났대요. 참고해 보시고요. 3종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네요. 비교 분석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한샘 현재 3% 약세를 보이면서 85,0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제 관심주에서 찾아본 종목은 한솔 제지예요. 제지 관련주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실적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 네, 1분기도 역시 실적이 좋았고요. 2분기 역시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되고 1년 전체로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좀 높은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 15,000원, 오늘 2% 상회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동산 이제 제지주 중에 어떻게 보면 1등주죠. 네, 그래서 이 제지주들이 요즘에 많은 격동기를 거치고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회사들이 합병 하거나 M&A 되거나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언택트 관련해서 이 택배 관련된 좋은 또 쪽으로요. 그렇죠. 네, 긍정적인 쪽으로도 지금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신 원자재 펄프 가격은 많이 하향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21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서는 아직은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급적으로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어요. 오히려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스탠스가 변화하면 그러면 굉장히 주가가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들은 좀 단기 외국인보다는 좀 더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을 좀 더 이제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아무래도 6월 한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오히려 6월에 둘째 주 목요일에 있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 그 이후에 오히려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그런 데 있어서 오히려 반대 개념이에요. 실적으로 다가갈수록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이제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때 오히려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계속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계속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다가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타이밍은 아무래도 한 6월 초에서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이제 펄프, 원재료, 부재료 가격 이런 부분이 하락이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떨어져서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하나 여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 가격도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최근 나온 보고서를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2020년 지금 예상 매출액을 1조 6,960억 원으로 가리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50억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전이익 127억 원을 1,500억, 영업이익 1,500억이고요. 세전이익 1,27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기 실적을 보면 1분기보다는 조금 부진할 수 있어요. 1분기 매출액이 4천억이었는데요. 2분기에는 3,940억 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가 이제 22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330억 원, 약 50%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은 지금 4.8% 정도로 나오고 있죠. 근데 영업이익이 50% 증가, 세전이익은 무려 175% 증가.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매출액도 물론 견조하게 늘지만 그거보다는 펄프 가격의 인하에 따른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한솔재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6월 초 중순 정도에 좋은 매수의 기회가 올 것 같다. 예. 그 바로미터는 기관들이 언제부터 매수하느냐. 예, 또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네요. 좀 예. 더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간 매수가 주요 포인트고요. 자, 김현겸 과장의 관심주 가볼게요. 네, 제 관심주는 엔터주에서 찾아봤어요. 뭘까요?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뭐 말씀을 뚜렷한 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어제 얘기가 나왔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맞아요. 세븐틴과 네. 뉴 이스트가 있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예. 그거는 하반기에 상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나타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서서히 시장의 관심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드래곤과 블랙핑크의 리사가 지금 중국에서 이미 광고를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한령이 지속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엔터테이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7월 달에 새로운 신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트레저 10이라는 12명의 그룹이에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좀 그룹 인원이 좀 적은 특징이 그러네요. 있었는데 처음으로 많네요, 12명의 이제 보이 그룹입니다. 근데 그 이 중에 4명이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또 타겟을 한다라는 그쪽으로 것을 공략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미 83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미 글로벌 팬 베이스가 확보가 돼 있다. 예. 이제 시작만 하면 이제 매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블랙핑크 어떻게 보면 핵심이 블랙핑크인데요. 이 블랙핑크가 다음 달에 싱글 앨범이 나옵니다. 실제로 정규 앨범은 5년 만에 처음 나오는 건데 이게 9월에 나와요. 근데 이제 7월부터 8월로 갈수록 계속 먼저 하나씩 공개를 하는 그런 예. 방식을 취하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의 방식입니다. 예. 미국의 방식을 취한다는 이유는 블랙핑크가 글로벌적인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진 방법을 이제 택하면서 취하는 거고요. 이미 이제 싱글 판매량 컨센서스가 현재 35만에서 40만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지금 공구한 것만 40만 장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한 50에서 60만 장까지
달까지 판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다음 달부터 작용할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많으신 듯한데 가격적인 전략까지 전해주시죠. 네, 예. 가격적인 전략은 이제 매수가 32,100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하. 목표가는 4만 원, 손절란 29,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아티스트 활동이 증가하면 당연히 실적도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 참고해 보세요. 오늘 와이즈 엔터테인먼트까지 살펴봤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팀의 김연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3772 저희 소통 창구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보다 밝은 모습으로 내일 12시 50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